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존병 소장님은 다음 주에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 어제와 오늘의 기사를 토대로 몇 가지 뉴스를 갖고 와 봤는데요. 먼저 체크해봐야 할 뉴스입니다. 알리바바 마인 얘기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계속되는 알리바바 힘빼기 미디어 자산 처분 요구.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헤드라인에서 마윈이 알리바바에서 빠지면 알리바바는 살려주겠다, 뭐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긴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보유한 미디어 자산을 점검한 규제 당국자는 그 규모의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언론사 지분을 대거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을 살펴보니 홍콩 유력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 SCMP, 이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언론사인데요. 전통적인 신문 방송은 물론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는 웨이보 등 다양한 미디어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 역시 워싱턴 포스트라는 이 미디어 회사를 소유한 것처럼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어떤 사업 다변화나 여러 가지 목적을 이유로 언론, 신문 방송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국 관계자가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분을 대거 정리하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점검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알리바바 갖고 있는 이 영화 제작사인 알리바바 픽처스 그룹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유쿠투더우가 그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이제 철수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이기도 하고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옴과 함께 알리바바의 주가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어제 좀 시장에 좀 놀랐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두오도 창업자가 회장직을 물러났다라는 기사입니다. 핀두오도는 이 설립된 지 3년 만에 2018년 7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시점이 24.6달러였는데 현재는 160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시가총액도 197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콜린 황이라는 이 창업자가 핀두오도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핀두오도가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기는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자신이 또 설레는 일을 또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봤더니 획기적인 발전이 중국 최대 농업 플랫폼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 식품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추구할 것이라고 핀두오도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역시 저희가 많이 언급했지만 이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핀두오도 회장도 이런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회장직을 물러났다는 부분과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핀두오도 같은 경우는 약 7억 8,8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이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알리바바와 징동 다음에 3위 업체이고요. 핀두오도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는 흔히 말하는 소셜 쇼핑 모델이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면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고, 특히 또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크게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창업자가 회장직을 물러나고 새로운 산업, 즉 농업 플랫폼을 새로운 성장 상업으로 두고 이쪽을 좀 키워보겠다라고 이제 회장직을 물러났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사는 또 저희가 자주 언급드리는 바이두 관련된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첫 로보택시 유료화, 상용화 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두가 처음으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에 나선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로보택시 관련 서비스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창조시에서 아폴로에 대한 무운전자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통지서와 자율주행 시범 운영 통지서를 발행했다. 이 어떤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가 발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 바이두는 이 유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 서비스는 아폴로 고가 런칭을 한 격이다
라고 하는데, 이 바이두는 이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나 체험권 증정, 탑승 체험 자율 요금 지불 등 다양한 형식의 유료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를 통해서 첫 유료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회사가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무료였으나 이제부터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였는데 이걸 통한 수익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는 기존에 창조시 외에도 베이징, 호남성, 창사 등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이런 유료화, 상용화 가능한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교 관련, 국제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만났는데요.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4차례 언급하며 인도 태평양 안정을 해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일은 일본 도쿄에서 2+2, 그러니까 외교 국방장관,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오른쪽 사진에 나오죠.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크게 했는데요. 중국의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체제를 훼손하고 지역 안정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이것은 뭐냐, 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대1로 미중 전쟁을 치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른다고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데 동맹과 함께 중국 견제한다는 외교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 국무장관이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외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이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국에 있어서 민감한 이슈인 영토 문제도 건드렸죠. 남중국해 그리고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또 이 인권 관련된 부분이죠. 거론을 하면서 중국에 있어서는 이거에 강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7, 18일 미국에서 방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감으로 오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이러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통신회사 퇴출 절차를 착수했다는 부분입니다. 상장 폐지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어떤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퇴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 퇴출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 미국 영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퍼시픽 네트워크와 콤넷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영업 허가 취소 대상에 오른 회사는 중국 정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즉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FCC는 최근 화웨이와 ZTE 그리고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와 등 5개 중국 기업을 통신망 보호를 위해 재작년에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상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퇴출 절차 착수한 부분이 바로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문제도 언급이 될 것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일어난 이슈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채 관련된 뉴스인데요.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부채가 초비상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아니라 신화통신 보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부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좀
냅두고 부양을 하는 부분, 경기를 회복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부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보면 총부채 비율이 작년 말보다 24%가량 올라서 이것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가 넘지 않은 45.6%고 중앙정부는 20%, 지방정부는 25%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공식 통계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체크하는 부분은 음성부채라는 거죠. 음성부채가 뭐냐? 지방정부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는, 즉 여기 나오는 지방정부 부채비율 25.6%에 잡히지 않는 수치라는 거죠. 부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부채의 규모가 템펀증권에 따르면 4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를 하더라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부채를 줄여라 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나 부도 위기설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기사가 있었고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는 좀 약간 객관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기사는 또 신화통신에서 보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음성부채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당국이 이미 지시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산업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국내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이슈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CEC 초대석에서 이 2차전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도 나온 이슈입니다. 중국 배터리로 갈아탄 폭스바겐, LG, SK의 발등의 불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이 유수의 메이커들을 갖고 있는 최대의 이제 이 자동차 완성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전략에서 사실상 K배터리의 결별을 선언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배터리 업계 주력 모델은 이 배터리 유형이 원통형이 있고요. 각형이 있고요. 파우치형이 있는데 원통형은 테슬라가 주로 채택을 한 기존의 형태라고 한다면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이 파우치형 가볍고 한 이 유연한 이 형태라고 하는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회사는 각형을 주력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형 모델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파우치형을 주려고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 나오는 기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일종의 테슬라 배터리데이처럼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배터리 비용과 복잡성을 낮추며 수명과 성능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배터리 시스템 비용을 킬로와트당 평균 100유로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 바로 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웨덴의 노스볼트, 중국의 CATL과 거시안 등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으로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배터리 회사와는 향후 발전적 관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폭스바겐의 전략은 중국 시장이 워낙 전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성장을 크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배터리사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이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폭스바겐의 수는 나왔고 이 K배터리 3사의 어떤 이 향후 대응 전략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헤드라인은 중국 경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중국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국제 정치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